여러분, 한글이 네팔의 작은 마을을 완전히 바꿔놓았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네팔의 외딴 마을 탐부에서는 불과 몇 년 전까지 대부분의 주민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습니다. 전기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고 학교도 부족한 이곳에서 글을 배운다는 것은 사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마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중심에는 한글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잠시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꼭 눌러주실 거죠? 자,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처음 네팔의 작은 마을 탐부에 도착했을 때 이곳에서의 경험이 제 인생을 바꿀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늘과 맞닿은 듯한 히말라야의 웅장한 산맥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계곡에서 흐르는 맑은 물소리가 귓가를 간지렸습니다. 제 이름은 김민수, 한국에서 온 29살 청년입니다. 하지만 자연의 아름다움과는 대조적으로 마을의 현실은 척박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몇 시간만 들어왔고 그마저도 끊김이 잦았습니다. 밤이 되면 대부분의 집은 어둠에 잠기고 간혹 희미한 등불만이 창문에 비쳤습니다. 학교라고 불릴 만한 곳은 마을에 단 하나, 그것도 제대로 된 교재나 교사 없이 아이들이 모여 앉아있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국제개발협력단체 소속으로 식수 개선 프로젝트를 위해 이곳에 파견되었습니다. 원래 계획은 마을에 깨끗한 식수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법을 가르치는 6개월간의 봉사활동이었습니다. 처음 몇 주 동안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우물을 파고 정수시설을 설치하며 그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작업을 진행하면서 더 근본적인 문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주민들이 글을 읽고 쓸 줄 몰랐던 것입니다. 설명서를 읽을 수 없으니 정수기 필터 교체 시기를 놓치고 약을 복용할 때도 정확한 용량과 시간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시장에서는 더 안타까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외지에서 온 상인들이 가격을 속이거나 물건의 품질을 과장해도 문맹인 주민들은 그저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할 때도 자신이 무엇에 동의하는지 모른 채 지문만 찍었습니다. 밤마다 저는 작은 방에서 등불 아래 고민했습니다. 물은 마시는 순간만 갈증을 해소하지만 글을 배우면 평생 지식의 갈증을 해결할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짧은 봉사 기간에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한국에서 가져온 일기장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맑은 눈망울을 가진 한 소녀가 조심스럽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그림인가요? 그 소녀의 이름은 프리티였고 이 우연한 만남이 탐부, 마을의 운명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줄은 그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와 프리티의 첫 만남은 우연이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운명 같았습니다. 12살 소녀 프리티는 학교에 다녀본 적은 없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배움에 대한 갈증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그림인가요? 프리티가 제 일기장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이건 그림이 아니라 글자야. 한국에서 사용하는 한글이라고 해. 제가 설명하자 프리티는 더 많은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글자요? 어떻게 이런 모양으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저도 배울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이 저에게 깊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어떤 글자를 가르쳐야 할까? 네팔의 공식 언어인 네팔어는 복잡한 데바나가리 문자를 사용합니다. 곡선과 점이 많아 초보자가 익히기 어렵죠. 영어는 또 다른 선택지였지만 철자와 발음이 일치하지 않아 혼란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고민했습니다. 문득 한글의 과학적 원리와 체계성이 떠올랐습니다. 세종대왕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음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떴고 모음은 하늘, 땅의, 사람이의 철학적 의미를 담았습니다. 더구나 소리나는 대로 글자를 조합할 수 있어 논리적인 문자였습니다. 다음날 저는 프리티를 찾아갔습니다. 마을 뒤편 작은 나무 아래에서 만난 우리는 부드러운 흙바닥을 학습 공간으로 삼았습니다. 가장 먼저 가르친 것은 기본 모음이었습니다. 이건 아라고 해.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내봐. 나뭇가지로 아를 그리며 설명했습니다. 아, 이건 야, 야라고 써. 야. 프리티는 처음에는 따라하기 어려워했지만 몇 번 반복하자 금세 익숙해졌습니다. 이어서 기본 자음을 가르쳤습니다. 고운 혀가 목구멍을 막는 모양이야. 기역이라고 불러. 기역. 놓은 혀가 입천장에 닿는 모양이야. 니은이라고 해. 이은. 놀랍게도 프리티는 1시간 만에 간단한 글자를 읽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빠른 학습 능력에 저도 감탄했습니다. 너무 재미있어요. 더 배우고 싶어요. 프리티가 흙바닥에 배운 글자를 또박또박 쓰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녀가 배움에 보인 열정은 저에게 큰 기쁨이었습니다. 프리티는 그 다음 날에도 찾아와 한글을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자 그녀는 자신의 이름 프리티를 한글로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흙바닥에
자신의 이름을 쓰던 순간 그녀의 얼굴에는 형언할 수 없는 자부심과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이제 제 이름을 쓸 수 있어요? 제가 누구인지 글로 표현할 수 있다니 믿기지 않아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글을 배운다는 것은 단순히 기술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를 세상에 드러내는 방법을 얻는 것이라고. 프리티의 눈빛에서 저는 한글이 이 마을에 가져올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저와 프리티의 한글 수업은 곧 마을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프리티가 친구 두세 명을 데려왔습니다. 그들은 프리티가 신기한 모양의 글자를 그리며 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을 보고 호기심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프리티가 이상한 그림을 그리면서 말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저도 배우고 싶어요. 저도요? 저도 제 이름을 쓰고 싶어요. 아이들의 순수한 열정에 저는 기꺼이 더 많은 학생들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마을 한가운데 있는 커다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나뭇가지로 흙바닥에 글자를 쓰며 배우는 것이 전부였지만 아이들은 지치지 않고 한글을 익혔습니다. 처음에는 6명이었던 아이들이 10명, 20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단순히 글자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글의 원리를 이해하도록 가르쳤습니다. 무은 입을 다물고 소리를 낼 때의 모양이에요. 미음이라고 해요. 샤은 이가 보이는 모양이에요. 시오지라고 불러요. 아이들은 신기한 듯 눈을 반짝이며 글자의 구조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의 체계적인 구조 덕분에 배움의 속도가 빨랐고 한 아이가 질문하면 다른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토론하며 학습에 몰입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느 날 마을의 어른들이 보리수나무 아래 모여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엇을 하는지 구경하러 왔던 어른들이 점차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 가격을 적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약병에 약 먹는 시간을 표시하고 싶어요. 제 이름을 쓸 수 있게 되면 좋겠습니다. 어른들의 요청에 저는 기쁘게 수업을 확대했습니다. 아침에는 아이들을, 저녁에는 어른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익숙하지 않은 글자를 배우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했지만 한글은 금방 익힐 수 있는 문자였기 때문에 곧 자신감을 얻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한글 교육에 찬성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마을의 일부 어른들, 특히 나이 많은 농부들은 수업을 멈추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느라 농사일을 제대로 돕지 않는다고 불만을 제기했습니다. 탐부 마을에서는 아이들이 일손을 돕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기 때문에 공부가 그들의 일상을 방해한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먹고 살기도 바쁜데 애들이 글자를 배운다고 밥이 나오는 것도 아니잖소. 아이들은 부모를 도와야 해. 글자는 우리에게 필요 없는 것이요. 저는 난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에게 글을 배우는 것이 왜 중요한지 설명하려 했지만 당장 먹고 사는 것이 더 급한 사람들에게는 공허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프리티가 나섰습니다. 12살 소녀는 마을 어른들을 바라보며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글을 배우면 더 좋은 삶을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장부를 쓸 수도 있고 편지를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배운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 수 있어요. 만약 우리가 글을 읽을 수 있다면 장터에서 사기를 당하지 않을 거예요. 약을 정확히 먹을 수도 있어요. 그녀의 말에 어른들은 잠시 말을 잊었습니다. 마을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 소녀가 자신들의 미래를 걱정하며 말하는 모습이 놀라웠기 때문입니다. 저도 프리티의 용기에 힘입어 말했습니다. 아이들이 글을 배운다고 당장 돈이 생기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이 마을이 더 나아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글을 알면 다른 지역 사람들과 더 쉽게 소통할 수 있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때도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확인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결국 마을 회의에서 한글 교육을 계속하기로 결정되었고 그날 이후 저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위한 한글 수업도 정식으로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만 참석했지만 점차 참가자가 늘어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름을 처음으로 적어보며 뿌듯해했고 가게 주인들은 상품 가격을 적어 놓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글 교육이 확산되면서 마을에는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수업은 보리수나무 아래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심지어 장터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한글을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배운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몇 달이 지나자 탐부 마을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달라진 것은 장터의 풍경이었습니다. 이전까지는 가격을 주인의 기억에 의존해 흥정하던 상점들이 이제는 나무판에 가격을 적어 두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손으로 쓴 숫자를 보며 가격을 비교할 수 있게 되자 불필요한 다툼이 줄어들었습니다. 장터에서 흔히 벌어지던 사기도 점차 사라졌습니다. 이제 물건 값을 헷갈리지 않아도 되니까 너무 좋아요. 한 가게 주인이 환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고객들이 가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으니 신뢰도 쌓이고 장사도 더 잘 돼요. 또 다른 변화는 약국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동안 마을 사람들은 약을 사더라도
복용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의사나 약사가 구두로 설명해줬지만 기억에 의존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약을 잘못 복용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배우기 시작한 후로는 의사에게 약 복용법을 받아 적을 수 있게 되었고 약을 먹는 시간과 방법을 정확히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감기약도 언제 먹어야 하는지 몰라서 그냥 느낀 대로 먹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직접 적어두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안심이 돼요. 한 마을 주민이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특히 마을의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외부에서 온 사람들을 만나면 위축되고 경계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를 몰라 계약서나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하고 거래를 할 때도 속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간단한 계약서 정도는 마을 사람들이 직접 읽고 이해할 수 있었고 필요한 경우에는 프리티를 비롯한 젊은이들이 함께 도와주었습니다. 우리가 직접 서명을 하고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한 상점 주인이 감격한 듯 말했습니다. 마을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글 덕분에 마을 최초의 소식지가 탄생한 것입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중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마을에서 일어난 중요한 소식이나 정부에서 전달하는 공지사항을 적어 나무판에 붙여 놓으면 사람들이 직접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주민들은 직접 소식지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가 직접 기록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 아이디어는 마을 사람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소식지의 첫 번째 기사는 한글이 우리 마을을 바꿨다는 제목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소식지를 읽으며 웃음을 지었고 아이들은 서로에게 글을 읽어주며 더욱 한글을 익히게 되었습니다. 이제 글을 아는 것이 특별한 능력이 아니라 마을의 새로운 문화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마을 사람들 스스로가 서로를 가르치기 시작했다는 점이었습니다. 제가 혼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의 수에는 한계가 있었지만 배운 사람들이 서로에게 한글을 가르치면서 학습 속도는 기하급수적으로 빨라졌습니다. 특히 프리티는 마을의 아이들을 모아 직접 작은 수업을 열었고 그녀의 친구들도 자연스럽게 선생님이 되어갔습니다. 마을 전체가 배움의 장이 되었고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닌 마을 사람들을 하나로 묶는 문화적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자신의 생각을 기록하고 타인의 생각을 읽을 수 있게 되면서 의사소통의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글을 배우는 것에 회의적인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글을 배운다고 우리가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고 당장 먹고 살기 바쁜데 이게 무슨 소용이람. 몇몇 노인들은 여전히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 회의에서 중요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네팔 정부에서 산간 마을 개발을 위한 작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는데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간단한 서류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 그 서류를 읽고 쓸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던 예전 같았으면 큰 문제였을 것입니다. 그때 한 소녀가 손을 들고 나섰습니다. 바로 프리티였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마을 사람들이 같이 작성할 수 있도록 도와줄게요. 그녀는 천천히 또박또박 서류를 읽어 나갔습니다. 주민들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해했지만 점점 그녀가 하는 말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저와 함께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많은 어른들이 깨달았습니다. 아, 글을 안다는 것이 이런 의미였구나. 글을 읽고 쓸 줄 아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기회와 권한을 의미한다는 것을 실감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마을에서 글을 배우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습니다. 이제는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었습니다.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이 단 한 명의 소녀가 배운 한글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오래도록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게 되었습니다. 마을 장로들이 저를 찾아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민수 씨, 우리 마을 아이들에게 더 체계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실 수 있나요? 마을 어른들이 저에게 학교를 만들어 달라고 부탁한 것입니다. 이전까지는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기 위해 보리수나무 아래에 모였지만 이제는 보다 체계적인 교육 공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스스로 깨닫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학교가 있으면 우리 아이들이 계속해서 배울 수 있고 다음 세대에게도 지식을 전달할 수 있을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 깊이 고민했습니다. 제 봉사 기간이 끝나면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이었지만 이 마을을 위해 마지막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정했습니다. 좋아요. 우리 함께 학교를 만들어 봅시다. 이 결정은 탐부 마을에 또 한 번 큰 변화를 불러오게 되었습니다. 학교를 세우기로 한 결정이 내려지자 마을은 그 어느 때보다도 활기가 넘쳤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작은 건물을 세울 돌과 벽돌을 하나씩 모았고 나무를 잘라 책상을 만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부족한 환경이었지만 사람들은
손수 학교를 짓기 위해 힘을 모았습니다. 저는 한국의 봉사단체에 연락해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동안 탐부마을에서 일어난 변화를 설명하자 단체에서는 작은 규모의 후원금을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또한 몇몇 한국의 대학생 봉사자들도 함께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주민들은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학교 건물을 세워나갔습니다. 아버지들은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렸으며 어머니들은 진흙으로 벽을 바르고 마당을 정리했습니다. 아이들도 작은 돌을 나르거나 페인트칠을 돕는 등 자신들의 학교를 짓는 데 동참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여기서 배우게 될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벅차요. 한 어머니가 벽을 바르며 말했습니다. 마침내 몇 개월간의 노력 끝에 탐부마을 최초의 학교가 완성되었습니다. 학교의 이름은 한글 배움터로 지어졌습니다. 비록 작고 소박한 건물이었지만 마을 사람들에게는 큰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학교에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기본적인 수학, 기초과학, 위생교육까지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한국에서 온 봉사자들이 가져온 교재와 학용품들로 교실이 채워졌고 칠판과 의자, 그리고 작은 도서관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학교가 문을 연 날은 마을 전체가 축제 분위기였습니다. 아이들은 깨끗한 칠판을 보며 신기해했고 부모들은 이제 자신의 아이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제가 이곳에서 배운 모든 것을 기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쳐 줄게요. 개교식에서 프리티가 대표로 나와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마을에서 가장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자 다른 아이들을 가르치는 어린 교사가 되어 있었습니다. 학교가 생긴 후 교육은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아침에는 어린 아이들이, 오후에는 나이 든 아이들이, 저녁에는 어른들이 각각 수업을 받았습니다. 특히 저는 마을 사람들 중에서 교사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따로 모아 교수법을 가르쳤습니다. 제가 떠난 후에도 교육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한글 교육은 물론이고 기초 수학도 가르쳤습니다. 장터에서 계산을 하거나 농작물의 수확량을 기록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또한 기본적인 위생 교육도 진행했습니다. 손 씻기의 중요성, 깨끗한 물 관리 방법 등 건강한 생활을 위한 지식을 전달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매주 금요일마다 마을 소식지를 만드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마을의 소식을 모으고 중요한 정보를 정리해 한글로 작성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소식지는 마을 곳곳에 붙여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교육 공간을 넘어 마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중요한 회의나 행사가 있을 때면 학교 마당에 사람들이 모였고 외부에서 온 손님들도 이곳에서 맞이했습니다. 탐부 마을 사람들은 이제 자신들의 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우리 마을에 학교가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다른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더 존중하게 되었어요. 한 마을 장로가 말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학교가 문을 연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네팔 정부의 한 공무원이 탐부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저와 마을 대표들을 불러놓고 엄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여기서는 공식적으로 네팔어와 영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한글 교육은 허가되지 않은 활동입니다. 이 말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겨우 글을 배울 기회를 얻었는데 정부에서 막겠다고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우면서 많은 걸 바꿀 수 있었어요. 왜 못하게 하는 거죠? 프리티가 용기를 내어 질문했습니다. 공무원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외국의 언어와 문자가 너무 퍼지면 우리 문화가 사라질 위험이 있습니다. 네팔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 문자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마을 사람들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당황스러웠습니다. 한글이 마을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했지만 예상하지 못한 정치적 문제가 개입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깊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한글을 배우면서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에서 한글 교육을 막으려 한다면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그날 밤 저는 마을 어른들과 함께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사람들은 화가 나 있었지만 함부로 정부의 결정을 거스를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정부에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몰래 배울 수밖에 없겠네요. 한 마을 주민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몰래 배울 필요가 없습니다. 대신 정부가 인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저는 네팔 정부가 한글 교육을 반대하는 이유를 다시 생각해 보았습니다. 공무원의 말처럼 외국 문자가 퍼지는 것이 국가 정체성을 해칠 수 있다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한글을 완전히 외국 문자로만 보지 않도록 만들면 어떨까요? 한글이 단순한 문자 교육이 아니라 실용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한 마을 주민이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에서는 글을 몰라서 계약서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한글을 배우고 나서는 그런 일이 줄어들었죠. 이걸 정부에 보여줄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이 말을 듣고 한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한글을 배운 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으로 남겨서 정부에 직접 보여줍시다.
그날부터 저는 마을 사람들과 함께 한글을 배우면서 달라진 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장터에서 가격을 기록할 수 있어 거래가 투명해짐, 약국에서 약 복용법을 적어두어 건강관리가 쉬워짐, 정부에서 나오는 공지를 직접 읽을 수 있어 행정 서비스 이용이 쉬워짐, 아이들이 배운 내용을 어른들에게 가르치면서 교육이 자연스럽게 확산됨, 마을 소식지를 통해 중요한 정보가 신속하게 공유됨. 며칠 후 전국 공무원이 다시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경계하는 눈빛이었습니다. 이미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한글 교육은 허가되지 않은 활동입니다. 그러자 저는 준비한 자료를 건네며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한 번만 이 내용을 읽어봐 주세요. 우리가 한글을 배운 후 마을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기록한 것입니다. 공무원은 마지못해 종이를 받아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표정하게 읽어 내려가던 그의 얼굴이 점점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저는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네. 정부에서 제공하는 지원 사업이나 공지를 직접 읽을 수 있게 된 것만으로도 마을 사람들의 삶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한글이 단순한 외국 문자가 아니라 마을을 발전시키는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습니다. 공무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건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군요. 그는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제가 바로 결정할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상부에 전달해 보겠습니다. 한 가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시 논의해 보겠다는 점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말을 듣고 희망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제 한글이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이 마을을 변화시키는 힘이라는 것을 정부도 알게 될 것입니다. 며칠이 지나도 정부의 답변은 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초조한 마음으로 기다렸고 저 역시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만약 정부가 끝내 한글 교육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몰래 교육을 계속할 수도 있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던 중 뜻밖의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계자가 직접 탐부 마을을 방문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긴장하면서도 기대에 찼습니다. 공무원 한 명이 아닌 더 높은 위치의 사람이 온다는 것은 정부가 이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의미일 수도 있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깨끗한 옷을 입고 마을 입구에서 정부 관계자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나자 검은색 SUV 차량이 먼지를 일으키며 마을로 들어왔습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네팔 교육부 차관이었습니다. 차관은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여기가 한글을 배우고 있다는 마을입니까? 마을 대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한글을 통해 많은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차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한글을 배우고 있는 아이들과 어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글을 배운 후 어떤 점이 달라졌습니까? 차관이 질문하자 사람들은 앞다투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장터에서 속지 않아요. 약을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아이들이 편지를 주고받으며 글을 익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프리티가 나섰습니다. 우리는 한글을 배우면서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졌어요.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고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우리도 미래를 꿈꿀 수 있어요. 차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한글이 왜 그렇게 배우기 쉬운 문자입니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한글은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소리를 표현하는 방식이 논리적이고 단순한 조합만으로 수많은 단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초등교육을 받지 않은 어른들도 단기간에 익힐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차관은 한동안 생각에 잠긴 듯 했습니다. 그러고는 학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네팔의 교육 체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글이 이 마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군요. 그는 한숨을 쉬더니 결론을 내렸습니다. 좋습니다. 탐부 마을에서는 한글을 보조 교육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겠습니다. 그러나 공식적인 교육 언어는 여전히 네팔어와 영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순간 마을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가 계속될 수 있어요. 저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완전한 승리는 아니었지만 정부가 한글 교육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었습니다. 이제 탐부 마을의 변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이었습니다. 탐부 마을에 정부의 공식 허가가 내려진 날, 마을 사람들은 마치 축제를 연 것처럼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손에 연필을 쥐고 자신의 이름을 써 내려갔고 어른들은 장터에 나가 가격표를 정리하며 더 이상 속지 않을 수 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한글 교육이 공식적으로 허용된 이후 변화의 속도는 더욱 빨라졌습니다. 이제 학교는 단순한 배움터가 아니라 마을 발전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글을 배우면서 사람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다른 지역과 편지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배운 내용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어요. 학교를 중심으로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교육을 이어갔습니다. 제가 떠나더라도 이곳의 변화가 멈추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학교에서는 한글뿐만 아니라
기초 수학과 과학, 위생 교육을 체계적으로 진행했고 주민들 중에서 교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발굴하고 훈련시켰습니다. 봉사 기간이 끝나갈 무렵 저는 마지막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교실에 모였고 저는 칠판에 단 한 문장을 적었습니다. 배움은 우리의 미래를 바꾼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단순히 한글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길을 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운 것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세요. 프리티가 조용히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 한국에서도 우리를 기억해 주실 거죠? 저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지. 그리고 나는 언제든 이곳에 다시 올 거야. 제 말에 아이들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글을 모르는 아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세상을 읽을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떠나는 날, 마을 사람들은 학교 앞에 모여 저를 배웅했습니다. 그들은 직접 쓴 편지와 작은 선물을 건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것은 마을 주민들이 함께 만든 작은 책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각자의 이름과 짧은 메시지가 한글로 적혀 있었습니다. 한글을 통해 세상을 볼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선생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다시 오세요. 우리는 더 많이 배워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진 채 저는 네팔의 작은 마을을 뒤로하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언젠가 다시 탐부 마을을 찾아가리라 다짐했습니다. 제가 한국으로 돌아간 이후에도 탐부 마을의 변화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프리티와 몇몇 주민들은 정기적으로 이메일을 보내 마을 소식을 전했습니다. 한글을 배운 아이들은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했고 마을에서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글을 배우기 위해 학교로 향했습니다. 프리티는 이제 학교의 조교가 되어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이메일을 통해 자신의 성장 과정과 마을의 변화를 꾸준히, 때로는 서툰 한국어로 전해왔습니다. 민수 선생님, 저는 이제 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다른 마을 사람들도 우리 학교에 대해 들었고 배우러 오고 싶어 해요. 정부에서도 우리 학교를 인정해주고 네팔어와 영어 책도 보내주었어요.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한글로 시작해요. 그게 더 쉽거든요. 3년 후 저는 다시 휴가를 내고 탐부 마을을 찾았습니다. 카트만두에서 버스를 타고 산길을 오르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마을에 도착했을 때 저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학교는 이제 2배로 커져 있었고 건물 앞에는 탐부 한글 배움터라는 간판이 네팔어와 한글로 나란히 적혀 있었습니다. 마을 곳곳에는 한글과 네팔어로 된 안내판이 세워져 있었고 장터의 가게들은 모두 가격표를 2가지 언어로 표시하고 있었습니다. 학교에 들어서자 프리티가 맨 먼저 달려와 저를 반겼습니다. 이제 16살이 된 그녀는 더 늠름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민수 선생님, 정말 오실 줄 알았어요. 우리가 얼마나 발전했는지 보여드릴 게 많아요. 프리티는 저를 학교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교실에는 다양한 연령대의 학생들이 공부하고 있었고 벽에는 아이들이 그린 그림과 한글로 쓴 시들이 가득했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교실 뒤편에 있는 작은 도서관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보내온 책들과 네팔어로 된 책들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2가지 언어를 배워요. 처음에는 한글로 시작해서 기초를 다지고 그 다음에 네팔어를 배워요. 정부에서도 우리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인정했어요. 프리티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외부의 도움만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배우고 서로 가르치며 마을을 발전시키고 있었습니다. 학교는 공부하는 곳일 뿐만 아니라 마을의 문화 센터이자 정보 교환의 장이 되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마을 사람들이 모여 작은 환영회를 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떠난 후 일어난 변화들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했습니다. 정부 지원금을 신청해 학교를 확장했고 인근 마을과 교류하며 교육의 기회를 넓혀갔습니다. 심지어 일부 젊은이들은 카트만두로 가서 더 높은 교육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환영회가 끝나갈 무렵 한 노인이 조용히 다가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는 예전에 한글 교육에 가장 반대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젊은이, 내가 틀렸었네. 글을 배우는 것이 우리 마을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어. 우리 손자들은 이제 글을 읽고 쓸 줄 알아. 그들은 우리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을 거야. 노인의 말에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한글이라는 작은 씨앗이 네팔의 산간 마을에서 이렇게 큰 나무로 자랄 줄은 저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프리티는 저에게 한글로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편지에는 그녀의 꿈이 담겨 있었습니다. 민수 선생님, 저는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글을 가르치고 우리 마을처럼 다른 마을들도 변할 수 있게 돕고 싶어요. 한글은 저에게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꿈을 꿀 수 있는 용기를 준 선물이에요. 감사합니다. 저는 프리티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원한다면 분명 그렇게 될 수 있을 거야. 배움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가장 강한 힘이니까. 탐부를 떠나는 순간
저는 돌아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한 마을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한글이라는 우리의 글자가 히말라야 산간의 작은 마을에 희망의 씨앗이 되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것이 한글이 네팔 마을을 바꾼 이야기입니다. 단순한 문자가 아닌 사람들의 삶을 바꾸고 미래를 밝히는 희망의 도구가 된 한글의 이야기입니다.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교육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 보여주는 실제 사례였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라 세종대왕의 과학적 설계로 탄생한 인류의 위대한 문화유산입니다.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한글은 네팔의 작은 마을처럼 세계 곳곳에서 문맹 퇴치와 교육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전하는 이유는 한 사람의 작은 노력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로는 그 변화가 한 글자를 가르치는 것처럼 작은 일에서 시작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